내 안에 있는 종양이 이게 유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금방 김한국 씨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셨는데 뇌암은 분명히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보다 더 강한 게 바로 유전이거든요. 유전은 뭐냐면 우리 염색체 중에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대물림되기 때문에 유전 질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장암의 5에서 10%는 우리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네. 할리우드. 또 헐리우드 그러네 또.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그 엄마와 이모가 그 유방암 맞아요. 걸려서 수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유전적인 게 걱정이 돼갖고 본인도 미리 유방암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전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유방암이나 난소암도 후천적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관리를 잘하면 또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족력에 대한 정의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가족력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족력은 어디까지냐? 뭐 사돈의 8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옆으로는 4촌까지, 위로는 3대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까지의 특정 질환이 2명 이상 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족들 중에서 대장암이 있는 가족이 1명 정도 있다. 그러면 나한테 대장암이 발생될 확률이 1.5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고 가족 중에 대장암이 2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대장암이 발생될 확률이 2.5배 정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종양으로 인해서 혹은 뭐 암이 이렇게 있었던 분이 있다면 꼭 병원 가서 검진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에서 무엇이 있다면 내 안에 혹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의심해봐야 됩니다. 빚이죠, 빚. 빚이 있으면 무조건 암 생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조그만 양성 종양이나 무록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암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부인을 의심하라. 50대 이상 갱년기를 의심해라. 갱년기를 왜냐면 요즘에는 남자들도 갱년기 걸려갖고 그렇게 부인을 그냥 막 괴롭혀요. 여기 있잖아요.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호르몬 치료도 받으세요, 이분은. 잘 안 돼요. 아니 50대 이상은 비만. 비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면 배둘레. 비만을 의심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빈혈을 의심해야 돼요. 빈혈이요? 전혀. 빈혈이 있다면 내 안에 혹이 있을 수 있다고요? 빈혈이라는 게 철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철분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임신 아닌가? 그렇죠. 임신했을 때나 성장할 때, 막 커야 될 때,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할 때. 그런데 50이 넘어서 완경이 되었는데도 빈혈이 있다거나 또 50대 넘어서 남성이 빈혈이 있다거나 이거는 어디서 피가 새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거를 자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장관에서 자멸이 있을지 모르니까 꼭 반드시 악성 종양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하고요. 근데 이거 아니고도 여름에 무기력해서 못 드시면은 이 헤모글로빈을 만들 원료가 부족해서 빈혈이 올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빈혈이라는 건 어지러운 거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지러움이 없으니까 의심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안심해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정말 핑 돌 때가 있어요. 아니면 좀, 어지럽다는 얘기 좀 해요. 와이프가. 가끔씩은. 그럼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빈혈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핑 도는 어지러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덜하니까 난 빈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요 증상 하나는 또 호흡곤란입니다. 숨이 약간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릅니다. 아이고. 오히려 만성 빈혈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 실제로 검사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12, 14 정상에 10 정도로 낮은데도 본인이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셔서 빈혈 유무도 확인하시는 게 또 종양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50대 이상인데 갑자기 내가 빈혈이 좀 심해졌다 하시는 분은
내 안에 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혹이 잘 생기는 무엇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뭘까요? 혹이 잘 생기는. 피부. 피부? 그래, 요즘 피부에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뭐가 자꾸만 뭐가 나. 갑상선을 의심해라. 아, 갑상선 혹이 잘 생기니까. 혹이 갑상선 우리가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맞아. 갑상선에 혹이 조금 있다고들 얘기 저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혹이 잘 생기는 갑상선. 갑상선을 의심해라. 네. 보겠습니다. 장기. 혹이 유독 잘 생기는 부위에 부위가 똑같네, 암이 생길 수 장기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건강검진을 유심히 하는 장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췌장, 유방, 갑상선, 자궁, 대장. 그런 부위에 혹이 굉장히 잘 생기는데 특히 요즘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위 중에 하나가 목입니다. 목은 소화호흡기계가 지나다니고 신경, 그다음에 갑상선, 300여 개의 림프절이 밀접돼 있는 조직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탁한 공기, 미세먼지, 그다음에 자극성 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아무래도 목 부위 안쪽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포의 변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언니랑 오빠가 두 분 다 갑상선 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갑상선이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중요한데요. 중장년층의 목에 생기는 어떤 혹의 50%는 일부 연구에서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위는 목 옆쪽에 생긴 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목에 있는 염증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연구에서는 80%가 암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갑상선 옆쪽인가요? 예. 목의 이쪽, 이 전면부가 아니고 목 옆쪽. 양쪽에 이제 흉수 유들분이 있는 그 양쪽으로 해서 이제 결절이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우리 이제 림프절이 목 주변에 이제 3분의 1로 전체량에서 가장 많고 또 뭐 비강이라든지 구강 그리고 혀, 뭐 입, 그리고 뭐 후두 근처 폐에 있는 모든 갑상선 모든 암들이 전이되기가 쉬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쪽 측면으로 결절이 발견되는데 내 나이가 40, 50대가 넘는다. 그러면 꼭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